실록 전기소설 유창 제7화 공시밀시 조선의 스승 유창 유현종 지음 영상 편집 유찬종 전녹생은 그를 고맙게 생각했다. 나중 홍건적의 난이 평정되고 어가가 왕성으로 돌아오자 전녹생은 공의등의 훈록을 받았다. 그때 그는 무명의 군졸 기미의 표창을 품신하여 상을 받게 해주었다. 그게 다였다. 전녹생이 무장이 아니었으므로 그 후로 기미를 만나거나 봐줄 일이 없었던 것이다. 이색은 유창에게 행여 상소문을 올려 전녹생의 무죄를 주장하고 여기저기 권신들을 만나 구명을 위해 뛰어다니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다. 지금은 아니다. 녹생의 제자들과 함께 상소문을 올려 문제를 키우면 너희들도 모두 당장 이인임의 그물에 걸리고 만다. 저들의 칼날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피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잠시 피해 있어야 한다. 이색은 그렇게 충고했다. 망나니가 휘두르는 칼날에는 죄가 있고 없고가 없다는 것이다. 유창은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 길로 전녹생 밑에서 배웠던 제자들을 찾아다녔다. 7명이었다. 자기가 상소문을 쓸 테니 모두 연기명으로 서명해달라 청했다. 하지만 사정 얘기를 들은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며 나서주는 자가 없었다. 실망한 창은 사당에 나가 조상 앞에 고했다. 원래 그의 성품은 예의 바르고 매사 신중했으며 책임감이 강하고 한번 정한 일은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쪽이었다. 선후배들이 몸을 사린다면 불의 앞에서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해도 혼자만이라도 상소문을 써서 바치겠다고 결심했다. 마침내 유창은 상소문을 작성하여 조정에 제출했다. 상소문에서 유창은 스승 전녹생의 고매한 인품과 학자로서의 공적과 품격 그리고 타의 모범이 돼 온 공직자의 모습 등을 개진하고 기미와의 짧은 만남, 그 뒤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므로 기미가 전녹생의 당열하고 단정한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며 무죄를 강조했다. 그런데 역시 돌아온 것은 오라였다. 유창은 성균관 직장에서 잡혀 오라에 묶인 채 끌려가 뇌옥에 갇히고 말았던 것이다.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던 스승 이색의 충언을 들었어야 했다. 유창을 국문한 자는 이인임의 오른팔인 여문방이었다. 상소문을 올리도록 뒤에서 사주한 자를 자백하란 것이었다. 바른대로 불어라. 너 혼자의 생각으로 감히 상소문을 올리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시킨 자가 누구냐? 너는 요즘 이색 문화에 출입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거기 모이는 이색의 제자라 하는 자들은 모두 젊은 유학도들이고 위험천만한 생각을 가진 놈들이다. 배원, 친명 사상을 가진 역도들이다. 상소문을 써올려서 문제를 키워라. 그렇게 사주한 자가 누구냐는 거다. 이색이지? 아닙니다. 쳐라. 불 때까지. 유창은 계속 매를 맞으며 악형을 당했다. 여러 번 기절했지만 시인하지 않았다. 문초를 하던 여문방이 지쳐서 유창을 오간에 가두라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루에 한 번씩 끌려나가 악형을 당했지만 유창은 굴복하지 않았다. 닷새가 지난 날 유창은 옥사 밖으로 끌려나갔다. 죄수들의 형을 집행한다는 것이었다. 스승님! 스승님! 유창은 바로 근처의 형틀에 피투성이로 엎드려 있는 스승 전녹생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 옆에는 박상충이 역시 피투성이로 엎드려 있었다. 일어나 앉지도 못했다. 유창은 스승 곁으로 다가가서 껴안았다. 선생님, 저 창이 왔습니다. 접니다. 그러자 간신히 고개를 돌린 녹생은 머리를 끄덕였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죄입니까? 유창은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사령들이 다가들어 유창을 번쩍 안아서 팽개쳤다. 똑바로 서 있어. 잠시 후 이인임이 형장에 나와 안석에 앉아 형을 선고했다. 죄인 전녹생은 장30의 전라도 운봉의 3년 유배형에 처한다. 죄인 박상충은 장40의 전라도 임실의 10년 유배형에 처한다. 죄인 유창은 혐의 사실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방면을 명한다. 본인이 무죄로 석방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지만 스승이 중죄인으로 그것도 몸도 추스르지 못하면서 배소를 향해 떠나게 된 것이 슬프고 화나는 일이었다. 이윽고 스승과 박상충은 뇌옥으로 운반되었다. 이튿날 귀양지로 떠나는 스승이 필요한 일상품을 챙긴 유창은 뇌옥으로 향했다. 뭐요? 옥리가 가로막았다.
어제 형을 선고받은 죄인들이 언제 배소로 떠나는지 궁금해 알아보려 왔어. 새벽에 이미 떠났습니다. 걷지도 못하시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들 것에 뉘어서 소가 끄는 수레에 태우고 갔습니다. 너무도 허망했던지 유창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럴 수가. 누군가 심장을 긁어내는 것처럼 쓰라렸다. 그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불쌍한 스승님. 녹생은 슬하에 일남 삼녀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아들이 병을 얻어 일찍 세상을 떠났다. 손자 하나를 애지중지하며 길렀다. 유창은 어쩔 수 없다고 마음을 추스린 뒤에 집으로 향했다. 이튿날 직장에 나가자 동료들이 놀라며 맞이했다. 엿새 만에 출근했던 것이다. 대사성 어른이 알고 있지? 대사성은 성균관을 책임지고 있는 정삼품관 관장이었다. 아직은 모르고 계신 것 같아. 김사의 정사품관 방으로 가보게. 그분은 여러 번 찾았으니까. 동료들의 말을 듣고 사이에 김원경 방으로 들어갔다. 유창은 그동안 겪은 일로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 용서를 빌었다. 고생했네. 무죄로 나온 것만도 다행이야. 상소문을 올렸다고 잡아들이는 세상이 되었으니 참 한심하네. 조심하게. 계속 지켜볼 거 아닌가? 예. 유창은 일을 계속했다. 실록 전기소설 유창 제7화 끝. 다음 제8편에서 계속됩니다.